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분노를 잠재워야 된다. 분노를 활성화시키는 뇌가 있는데 그게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고, 분노가 활성화됐을 때 편도체가 켜지고 편도체가 켜지면 분노가 더 커지는 그런 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디렉터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게요. 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의 뇌가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뇌는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이 이마 앞에 프론트 뇌, 전전두엽 피질. 이 전전두엽 피질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고차원적 사고,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조절을 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뭔가 반출을 하고 창의적인 어떤 부분들, 이성적인 사고, 자기 통제, 이런 걸 다 전전두 피질에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인 이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전전두 피질이에요. 뭐 다른 뇌는 원숭이에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 전전두 피질이 고도로 발달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전두 피질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계속 완성이 되는 가장 늦게 발달하는 복잡한 뇌예요. 근데 편도체는 뭐냐면은 이 귀 뒤에 이 뇌 속, 그러니까 속에 있는 변형계라는 게 있어요. 이 변형계 한쪽에 아몬드처럼 생긴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편도체가 달려 있는데, 이 편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그 위험에 대비해서 탁 켜지는 뇌예요. 그리고 이 전전두 피질은 이렇게 사고가 깊어지고 고차원적으로 되는 뇌라면, 이 편도체는 굉장히 원시적인 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 언제까지 발달이 되냐면 뱃속에서 발달이 끝나는 뇌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깊이 있게 사고하고 천천히 더 반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반사뇌예요. 반사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고나 어떤 단계에서 이걸 지혜롭게 뭔가 융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났다 그러면은 불났을 때 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났을 때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세요.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돼요. 화재가 났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공기 흡입을 조심하면서 머리를 낮춰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미 그것이 평소에 훈련돼 있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지. 불이 났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전전두 피질이 움직이면 우리는 되게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는 오늘날까지 인류가 생존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공을 끼쳤어요. 내가 불이 났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는데 나는 빠져나왔고 난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아이가 차에 깔렸는데 몇백 톤의 몇백 킬로그램의 그 바퀴를 들었다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다 편도체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그게 편도체에 저장돼 있고 그 편도체는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위협을 탐지하고 감정의 강도, 불안이나 공포, 죽을 것 같은 힘든 것들에 대해서 내 몸의 모든 힘을 축적해서 내가 평소에 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내게 하고 반격을 가하게 하는, 그게 편도체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이 편도체가 죽도록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 같으면 그거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숲에 가가지고 표범을 만났다든가 뭐 표범을 만났대요. 근데 아마
표범이 호랑이보다는 적은가 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그 표범을 맨손으로 때려 잡았대요.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 남자분이 되게 강했겠지만은 죽을 만큼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편도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힘을 내는데, 그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힘을 쓰고 뭔가 도망가고 하는 그 육체적인 힘을 내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을 내는 거. 그런데 현대인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여러분이 힘내서 해결할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싸워서, 때려서, 도망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과 오늘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편도체가 켜지면 켜질수록 과도한 불안과 공포,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정 조절도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편도체가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편도체가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전두 피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지만 약화돼요. 왜? 편도체 우선이에요. 편도체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도체가 켜지면 전전두 피질은 꺼져요. 편도체가 꺼지면 전전두 피질이 켜져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켜지면 켜질수록 고차원적인 뇌인 전전두 피질의 이 지혜롭고 현명한 의사결정이나 인내력이나 감정 조절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화가 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화가 나면 날수록 우리 아이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를 못하게 돼요. 화가 나면 날수록 부부간의 감정의 어떤 협상을 하고 서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감정 조절이 잘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혜롭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될수록 이 현명한 결정이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요. 좋은 결론을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반드시 진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호흡하기. 이렇게 천천히 호흡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코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쉬는 숨을 길게 쉬고 이것을 한 2분만 쉬어도 이 수치가 온에서 5%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난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울려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쉬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숨 쉬는 연습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숨을 안 쉴 만큼 빨리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세요. 자, 두 번째, 감각을 하세요. 이 감각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감각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상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감각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 몰입돼서 생각에 휘달려 있으면요, 감각이 다 사라져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걸어갈 때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여러분의 몸이 피곤한지, 어떤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결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내 몸과 나를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요. 내 몸과 나의 정신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정신과 함께 이 감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조절하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절 장치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생각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각성되고 혹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근심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감각하기로 돌아오라는 거죠. 감각하기가 무엇인가? 지금 보이는 것을 잘 보고 지금 들리는 것에 잘 귀를 기울이고 지금 내 몸의 촉감이나 내 몸의 상태에 자꾸 이 감각을 열어서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바닥을 한번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그 바닥에 양발을 신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맨발로 있나요? 그 바닥과 닿아 있는 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가요? 딱딱한 신발을 신고 있나요? 혹은 조금 쪼이는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발이 답답한가요? 아니면 폭신폭신한 털실을 신고 있어서 여러분의 발이 폭신폭신한가요? 맨발이 방바닥에 닿고 있나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리나 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부터 여러분의 얼굴의 어떤 부분이 지금 긴장돼 있고 목은 어떤 상태인지 어깨는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이렇게 감각을 느껴보는 거죠.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 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신경의 체계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흥분과 각성과 분노와 불안에 뇌에서 이완되고 평화롭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는 그 시스템 쪽으로 또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세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이것은 생각 속에 몰입돼서 그 망상적이고 집착적이고 나 혼자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와서 현재 지금에 머무는 here and now에 머무는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각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감각을 이제 비로소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느낌들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도 보고 또 길을 보고 사람 얼굴도 보고 가게도 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감각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맛에 하나하나 느끼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요.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좋은 것들을 느끼는데 감각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좋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았던 경험들을 하나씩 꺼내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어떤 여러분에게 지금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일들, 따뜻했던 경험, 아름다운 장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장소 중에서 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곳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이게 떠오르는 장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그 장면은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냄새가 났었나요?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그것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느낌 속에 90초 이상 1분에서 2분 정도를
이렇게 그 느낌 속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이 분노의 키, 스트레스의 그 신경 작용에서 안정되고 느리고 이완되는 신경 쪽으로 다시 이것이 오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노 조절하는 것을 나 한번 분노 조절하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족과의 관계를 바꾸고 내 친구들과 나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을 지금보다는 안정화시키고 이걸 낮추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화내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